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라이브에서 함께 또 공부할 카드는 지난번에 마법사에 이어서 여사제. 오늘 옷 색깔도 약간 여사제 옷이랑 색깔이 좀 비슷한데 고위 여사제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이 프리스티스니까 고위 여사제가 맞겠죠. 네, 부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우리 여사제 공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여사제 카드입니다. 일단 여사제 카드가 딱 나오면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파란색이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컬러긴 하지만 파란색이다 보니까 좀 냉정하고 차갑다. 얘는 좀 뭔가 좀 이렇게 차갑하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고위 여사제가 맞겠죠. 정확한 표현은 고위 여사제고, 핵심 키워드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얘는 객관적이다. 또 하나는 이성적이다. 머리로 생각한다. 판단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얘기하면은 조금 분위기는 어떻다? 냉정한 분위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면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사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면은 좋은데, 타로카드에서 여자는 수동적인 캐릭터잖아요. 제가 여자를 다 모두 수동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로카드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캐릭터인데, 그러면은 이 여자를 움직이는 능동적인 존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이게 남자냐? 아닙니다. 고위 여사제는 있어빌리티한 한문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여자다. 신을 모시는 여자다. 즉 신은 뭐예요? 절대자죠. 절대자의 여자다. 수동. 절대자, 신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천사 보이고 악마 보이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신이 본인의 뜻을 알리기 위한, 세상에 알리기 위한 어떤 존재, 도구적인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 없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담지 못해요. 그냥 신의 뜻을 전하는 거야. 신이 예를 들어 나타나서 니네 나라 왕은 죽는다, 니네 나라 망한다 이래도 너무 슬프더라도 얘는 그런 거를 담을 수가 없어. 그냥 왕한테 가서 이렇게 신의 신탁이 왔습니다, 너 죽음, 니네 나라 망함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막 왕이 열받은 막 드라마나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무녀들 막 때리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얘는 자기 감정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이 측면을 알 수 있는 거죠. 뒤쪽에 있는 성류, 성류가 나옵니다. 성류는요, 여성성이에요. 여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자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여자의 능력이라고 하면 뭐냐? 어머니의 마음, 생산성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보시면은 성류가 진짜 과일이 아니라 어떤 천에 그려져서 이렇게 뒤에를 가려주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됐죠. 즉 본인과 분리가 돼 있어요. 여사제는 여자로서의 이런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는 않아. 근데 여자는 맞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의 이 수동적인 신의 뜻을 받아 전하는 수동적인 모습만 사용되고, 여자의 능력으로서 뭐 애를 낳는다거나 여자스러운 힘을 발휘하지는 않는다는, 그게 좀 뒷전에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들 또 많이 궁금해하는, 은근히, 왜냐면은 예전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왜냐면 이게 BJ라는 직업이 없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타로 처음 배울 때만 해도. 그랬는데 요즘은 BJ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나오죠. BJ 하고 여자가 가운데 이렇게 앉아있어. 이거 아프리카 TV인데? 약간 이런 느낌. 개인 방송하는 모습인데요? BJ는 뭐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검은색을 이제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흰색을 긍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단어 B랑 J로 보면요, B는 보야즈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J는 야킨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보야즈와 야킨은 부정과 긍정의 개념으로 보시면은 뭐 크게 어긋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요소, 토라 있습니다. 토라라고 써 있어요. 타로 아닌가요? 아닙니다. 토라입니다. 토라는 말하자면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신의 법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라 신이 인간들한테 이렇게 따라라 하고 내려준 법이에요. 즉 이건 뭐겠어요? 절대적인 기준이야. 인간이 만든 법은 약속이 만들어지고 그 약속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이 옳게 된다면 그게 이제 규범으로 전해지고, 규범에 상과 벌이 추가되면은 이제 법으로 발전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인간들의 어떤 규범과 생활에 묻어있는 그런 게 인간의 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이라는 건 신의 법이에요.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그걸 옳게 하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옳고 그름을 나눠버리는 거죠.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라는 걸 정확하게 딱 나누는 그런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는 법을 두루마리에 써놨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이 있어요. 달. 근데 달이 아니라 달 모형이죠. 모형. 왜 달 모형이 있느냐면요. 원래 달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죠. 반사해서 스스로 빛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은 원래 진짜로 현실의 달이면은 초승달에서 만월에서 금음달로 이렇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타로카드에서도 달은 꼭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달 카드도 보시거나 아니면 컵 8번이나 이런 데 보시면 달이 꼭 이렇게 원형의 초승달 모양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만월에서 초승달까지의 변화, 감정의 변화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보시면은 초승달 모양의 그냥 달 모형입니다. 즉 진짜 달이 아니라 달의 어떤 습성 중에 하나만을 가져다가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반사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내려오는 절대적인 빛을 받아다가 그걸 그대로 내려주는 존재. 여사제의 형태, 행위, 그리고 여사제의 역할에 맞는 아이템을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늘에 쫙 이렇게 존재 중에 해와 달과 별이 있다고 쳤을 때 해는 절대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달은 그 빛을 반사해서 뿌려주는 존재. 그래서 보통 해를 아빠로 표현했을 때 달을 엄마의 역할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 자체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해를 신으로 놨을 때 사람들에게 빛을 반사해주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반사하는 역할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안 드린 게 저 관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많이 말하는 게 이시스의 관이라고 해요. 이시스는 나중에 이제 별카드에서 주인공으로 아예 등장을 하지만 이시스라 하면은 어머니 신이죠. 어머니 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어우러줄 수 있는 어머니 신을 말하는데 그 어머니 신 자체가 요 가운데 있는 걸 태양이라고 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을 감싸고 있는 암소의 뿔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시스의 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의 역할, 여자로서의 그 역할을 말하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쭉 보면요. 그 느낌이 드시면 돼요. 굉장히 이성적이다. 근데 그 이성적인 기준은 신의 기준, 절대적인 걸로 나누는구나. 그리고 보시면은 중간이 없어요. 보야지와 야킨, 즉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겁니다. 중간이 없고 절대 기준을 통해서 예스와 노를 나눠버린다는 거죠. 50점 이상 합격이라고 하면은 51점은 합격이야, 이 사람한테. 근데 안타깝지만 49점은 1점 부족하잖아요. 근데도 49점은 정확하게 탈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얄짤이 없어. 봐주는 거 이런 게 없어. 아시겠죠? 그렇게 이 여사제 카드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워딩을 보자면 이제 판단력이죠. 판단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어떤 거? 계약, 숫자, 계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왜냐? 숫자랑 계약이나 이런 거는 뭔가 감정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감정이 들어가서 계약을 그르치는 경우는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계약이나 계산이나 숫자, 문서, 이런 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냉정합니다. 냉정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아요. 이거는 좋게 말하면 변질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단점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변질되지 않는다. 그리고 계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숫자, 계산,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느 카드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니까. 그리고 이성적이다.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인 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신의 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객관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딱 정해진 것들은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배고파서 빵 훔쳐. 그리고 막 은초 때 훔치고 막 그랬어. 은접시 훔치고. 근데 이제 착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그 장발장을 잡는다면 이 사람 이거 내가 빵 준 겁니다. 먹으라고 준 거예요 하면서 오히려 우유도 주면서 이렇게 더 먹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사제한테 걸리면요. 이 여사제가 아무리 치근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의 법이 있잖아. 남의 것을 훔친 자는 손목을 잘라라. 이게 만약에 법에 써있다. 그러면은 얄짤 없는 거예요. 그냥 자르는 거야.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법이 써있으니까 죽는 거야. 그냥 정확하게. 칼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장점만 있는 카드는 아니겠죠. 이게 이제 특히 방해 카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없다 그랬어. 그렇다는 거는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이 카드의 난점이 속내를 알 수 없다. 이걸 첫 번째로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여사제 카드가 방해 카드로 나왔을 때 연애운 같은 거 볼 때 이게 나오면요, 알 수 없다, 속을 알 수 없다, 이걸 첫 번째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속을 알 수 없는 데다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는 뭐다? 냉정합니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판단력 있고 계산적인 좋은 냉정이 아니라 이 냉정함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냉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없다? 좀 전에 말했죠. 용서가 없다. 즉 내 여자친구 혹은 썸남, 썸녀에 대해서 이렇게 카드를 봤는데 여사제 카드가 방해 카드로 나왔다. 그러면은 정말로 잘못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용서하는 게 없어요. 가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중립적인 의미로 볼 수 있겠구나. 어떤 기준이 뚜렷하다고 하다 보니까는 연애운에서는요, 연애관 이런 게 굉장히 확립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연애가 아니라 뭐 일하러 간다 할 때도 일하러 간다, 뭐 회사를 구한다 할 때도 그 회사를 구한 그런 가치에 대한 확립이 굉장히 단단하게 잘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시겠죠? 근데 그거에 못 미치는 것들은 전부 다 얄짤이 없는 거지. 용서가 없다는 건 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비도 없습니다. 특별히 용서해주는 거야, 특별히 어쩌고 이런 거 없어.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여자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여자 카드가 나왔을 때 방해로 나오면 쓸 수 있는 모든 부분이에요. 여자를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동적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게 어때요? 속내를 알 수 없는데 수동적이야. 자, 이거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자기야 오늘 뭐 먹고 싶어? 나 아무거나. 오빠가 골라봐. 죽겠죠 여러분? 느낌 딱 오시죠? 아무거나. 속내를 알 수 없어? 뭐 좋아하는지 몰라? 그게 진짜 아무거나가 아니잖아. 내가 좋아하는 걸 맞춰봐라 이놈 새끼야 이거잖아. 근데 수동적이야. 심지어 뭔가를 지가 얘기도 안 해. 계속 뭘 골라보래. 그래서 남자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뭘 합니까? 이것도 말해보고 저것도 말해보고 막 말해. 근데 계속 몰라. 게다가 적당히 타협해주는 어떤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야. 어때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판단은 있어.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분한테 이게 있는 거야. 머릿속에 예를 들어 감자탕 뭐 이런 게 딱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말하면은 자기가 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오빠가 골라봐 아무거나 이러면서 남자가 그래? 그러면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인데 분위기 있게 파스타 먹을까? 그랬더니 밀가루잖아. 뭐 이래. 그래? 밀가루 아니구나. 밀가루 느낌 아니구나. 그러면은 우리 뭐 오랜만에 과감하게 스테이크나 좀 먹으러 갈까? 그러니까, 스테이크 괜히 뭐 이런 날 뭐 스테이크 먹어 오빠 비싸. 막 이래. 그래? 그러면은 뭐 그랬더니 양식 쪽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중식 얘기하면 또 아니고. 바퀴 돌면서 굉장히 힘들어지죠. 방해 카드로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가 뭔가 뜻이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기를 안 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사제 개념, 그냥 기본 개념은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속내를 알 수 없으니까 이 여자는 야한 여자래. 그러니까 뒤에서 모든 행동을 하고 다닌대. 속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쉽게 막 이렇게 하는 여자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려면은 뭐 나쁜 쪽을 먼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황제 같은 경우가 좀 흘리고 다니는 여자가 되고, 얘는 오히려 너무 칼 같은 거지. 그래서 여사제, 사제 같은 경우 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뭘 안 하겠어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걸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카드에 숨은 의미 중에 처녀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처녀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쵸? 버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의 처녀는 어떻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용하실 때 진짜로 관계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여성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아주 물리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운, 혹은 어떤 상황에서의 내담자가 그 상황을 처음 맞이한다. 그런 개념으로 쓰셔도 돼요. 이건 나쁜 뜻 아닙니다. 요 중립적인 의미 중에 가장 깊게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쓰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나쁘게 가면 어떻게 돼요? 경험도 없는 것이 이상한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얘기하죠.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럴 거예요 라는 느낌인 거잖아. 와, 이거 미치는 거야. 그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해 카드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 처녀라는 키워드는 금욕이라는 키워드랑도 상응하는 키워드죠. 그쵸? 이 카드에 중립적인 의미의 금욕이 있습니다. 금욕이 있어. 그러면 그 금욕은 어떻게 풀리느냐? 이쪽으로 갔을 때 잘 풀리면 뭐예요? 욕구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음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쁘게 풀리면 뭐가 되냐면은
금욕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굳이 연애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재미가 없어요. 뭔가를 이렇게 관계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리액션도 좀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속내도 알 수 없고 먼저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금욕이라는 어떤 단단함이 있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철벽녀가 될 수도 있지만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로맨틱 타로 함께 공부하기 토론을 할 때 우리 고위 여사제를 봤을 때 이 연애 운에서는 이 개념을 써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로맨틱 타로의 고위 여사제를 봤을 때 예,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변화 없고 수동적이고 냉정하고 OX가 확실하고 비밀이 많고 진심이 없고 그리고 좋게 말하면 감정 컨트롤이 잘 되고 연애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많아서 기준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뚜렷하다는 거는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장점이지만 변화가 없다는 건 지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로맨틱 타로에서는 이건 연애운만 보는 카드니까 연애로만 풀어봤다면 이게 우리가 유니버셜 웨이트 공부할 때도 연애 부분에서는 저 의미가 그대로 쓰인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너무 연애 얘기만 많이 한 거 아니냐. 일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의 장르만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좋게 나오면은 이 카드가 좋게 나왔을 때는 기준이 뚜렷하고 판단력이 뚜렷하고 확실한 어떤 무언가가 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변화 없이 쭉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일적인 부분에서도 방해로 나온다면은 이 사람은 뭔가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속내를 알 수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용서가 없고 가차없이 딱딱 자르는 그러다 보니까는 함께 일할 때 이 카드가 방해 카드로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카드가 되죠. 사람들의 의견 이런 거 무시해. 자기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 이것만 갖고 가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 고위 여사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급작 마무리 같긴 한데 고위 여사제 또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의미를 좀 정립하는 시간이 될 거고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카드 공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이 카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유튜브로 확인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그에 맞게 대댓글 달아드리거나 그 다음 라이브 때나 이럴 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